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 드릴게요. 우선 급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급수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되죠. 자, 근데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결국 n번째까지의 합에다가 그 앞에 n을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n번째 값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썼죠? 수열에서 sn이라고 썼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셋 다 어떨까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면 어떤 일반항의 급수는 결국 뭐가 되나 했더니 합의 극한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요. 자, 수렴과 발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렴이란 결국 뭐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개의 값으로. 한 개의 값으로 예측이 가능한 우리는 뭐다? 수렴이다. 발산은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진동을 하든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이런 건 모두 다 발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한 개의 값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발산한다는 얘기는 뭐죠? 말 그대로 발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수렴과 발산의 수열의 극한과의 관계가 나와 있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했네요. 어떤 급수가 만약에 어떤 뭐랄까요? K로 수렴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돼요? an은 0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건 자, 요거는 되지만 요건 된다 안 된다? 요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국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an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sn-s의 n-1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an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sn과 s의 n-1도 극한을 취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sn이 k라면 s의 n-1도 뭐가 될까요? 알다시피 k네요. 그러면 k 마이너스 k가 되니까 뭐가 되죠? 0. 그래서 우리는 급수가 수렴하면 그 합은, 그 일반항은 뭐가 된다? 지금 보신 것처럼 0이 됩니다. 자, 급수의 성질은 근본적으로 급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급수에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란 얘기는 급수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죠. 첫 번째는 시그마의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이 있어요? 리미트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리미트는 수렴하면 합과 차와 실수배 그리고 곱하고 나누기가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보신 시그마는 결국 수렴하면 뭐가 되냐? 지금 오늘 처음 나오지만 시그마는 결국 합과 차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실수배만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둘 다 있다면 공통된 성질만 가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그마의 성질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급수가 모두 자, 전제는 수렴할 때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수렴한다면 그때 다음처럼 뭐가 돼요? 합과 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실수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급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했는데 자, 같이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책을 보시면 자,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급수의 합이 나와 있네요. 자, 급수의 합을 보니까 각 항을 더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더하는 거 우리가 뭐하는 수열의 합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더해요? 점점점 결국 무한대까지. 자,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무한대까지 더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n번째까지 합이 sn이라면 자, 보신 것처럼 무한번째 합은 뭔가 했더니 sn은 무한번째 합의 부분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sn은 부분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n번째까지 합을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뭐래요? 무한대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S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수렴과 발산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맨 밑에 노란색 볼게요.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 부분합을 구하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부분합은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등비냐 등차냐 하는 수열이 되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구하냐? 먼저 AN을 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SN 알고 싶으면 거기다 뭐 하면 돼요? AN에다가 시그마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를 통해서 S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 오른쪽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보시면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SN은 결국 S로 수렴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급수는 뭐다? 급수는 결국 부분합의 극한이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합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이렇게 S라는 값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 이거를 급수값을 S라고 씁니다. 자, 제가 급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등비급수를 끝나고 나서 좀 더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셔서 노란색 위주로 쭉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부분합이 이루어지는 게 발사하면 그 급수를 발사한다 한다. 발사는 뭐예요?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보신 것처럼 무한대로 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때로는 진동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네.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예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만 일단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이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어떤 급수가,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수가 수렴해요. 그러면 그 급수에 있던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거는 참이에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은 뭘까요? 보세요.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요건 뭐죠? 이 참이 되는 명제의 미안합니다.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대우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제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수능까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표가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와 극한이 0이 되는 범위에 이렇게 오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주어져 있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항상 발레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뭐가 되죠? 발레가 존재하지가 않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 밑줄칠까요? 역은 성립되지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급수를 양의 무한대로 발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쭉 보시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소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 정도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이란 거는 갑자기 어느 날 어려운 문제를 푹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제가 가끔씩 말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급수의 성질이죠. 자, 급수의 성질 넘어갈게요. 급수의 성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으면 뭐 수렴할 때 쭉 보시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네요. 저 보시면 원래 묶여져 있는 게 지금처럼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만? 수렴하면 지금 보니까 합이랑 차는 되고 뭐는 안 된다? 합이랑 차랑 실수배는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곱은 뭘까 할 때 곱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나눗셈이네요. 나눗셈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a는 시그마 an
그 다음에 시그마 bn이라고 했을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 좀 엉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